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의 불륜 문제가 불거졌죠. 또 최종 비리 문제가 불거졌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탈북민 리 모모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해자다. 나는 피해자이다. 이런 논조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문제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나는 그 사람하고 목숨 걸고 싸우겠다. 마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의로운 용기를 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내용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게 아니죠. 회개하고 또 회개한 게 급선무죠.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고 또 사과하는 게 급선무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자기 합리화를 끄집어내는 거 마땅하지 않죠. 그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시죠.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을 거 깨달아야 되죠. 돌이킬 거 돌이켜야 되죠. 말씀에서 벗어난 것 회개하고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를 주는 그 가해자와 싸우는 것이 한국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마땅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의 입장문을 제가 직접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셔요. 북한 백두혈통이자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자처하는 탈북민 리 모모의 한국 목회자 유린 및 가해체 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합니다. 자신의 불륜에 대해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갈취한 리 모모 씨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초점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차입니다. 사탄의 덫에 걸려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서 입장문을 발표할 수 있는 깊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탈북민 리 모모의 기획 공작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가서 몰래 마약을 투약당한 후 정신을 잃은 채 환각파돼서 음행하도록 연출된 상태로 더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음모론을 많이 이야기하는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답게 역시 자기 변명에도 음모론이 아주 과감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실제로 제게 일어날 뻔한 끔찍한 일이었기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목회자 가운데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다른 목회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타산지석으로 이 글을 쓴다. 지금 이렇게 방향을 그쪽으로 돌릴 때가 아니죠. 본인을 향한 화살을 지금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많이 부족한 자가 2010년 5월까지 사역을 감당해 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고 최근에 일어난 많은 일들로 인하여 연도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하나님과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동역자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제 삶에서 일어난 일들과 여러 상황 앞에 진실되게 말씀드리며 아래와 같이 공식적인 소명의 글을 남깁니다. 2022년 제가 신뢰하는 선교사님의 소개로 리 모모 폴 리라는 사람을 처음 소개받았습니다. 자신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목회자로 북한의 위대한 백두혈통 가문 출신이며 아버지는 김일성의 경호실장이었고 친형은 과거 김정일의 경호실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자문을 했으며 북한산 슈퍼노트 일명 위조 달러 감별법 등의 큰 이익을 미국 정부에 주어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었다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자신의 특별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그를 살펴보니 주변의 한국 여러 목회자들과 긴밀한 관계임을 보았기에 때문에 그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음 통일과 통일 이후의 북한 선교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었기에 리 모모 씨와 교제를 특별하게 생각했고 리 모모는 지속적으로 함께 동역할 것을 제안했으며 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 모모를 신뢰하게 되자 한 인간으로서의 저희 연약함과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까지 솔직히 고백하게 되었고 그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담 내용과 회개 고백이 리 모모에게는 저를 이용할 수 있고 협박할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리 모모는
통일 한반도를 위한 글로벌 단지 설립을 제안했고 이를 위해 큰 규모의 부동산 매입을 제안하였습니다. 리 머머는 처음부터 캄 선교회의 재정을 강탈을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미국 소재 HUG 미션 명의로 매입을 요청하였지만 긴 설득 끝에 가까스로 캄 선교회 명의로 하와이 국제사역센터를 23년 10월 매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캄 국제사역센터 매입은 캄 선교회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공신력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데비드 차 선교사님의 의견을 뒤집어 엎을 만큼 파워를 가진 위원회는 아니겠죠. 하와이에 그 액수가 꽤 크던데 수영장 딸린 대저택 그걸 좀 센터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단체 명의로 센터 매입을 실패한 리 머머 씨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한국에서 캄 스태프들이 와서 거주할 추가 센터 매입이 필요하고 공동사역을 위해 HUG 미션 명의로 매입하여야 한다며 자신들을 위한 부동산 매입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캄 선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추가 매입에 반대했고 따라서 리 머머의 HUG 미션 명의로 부동산 매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리 머머와 그의 아내 이 머머는 캄과 HUG 미션의 공동 사역을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미국의 HUG 미션 계좌로 큰 금액의 송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캄 선교회는 공동 사역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50만 불, 약 6억 3천만 원을 HUG 미션으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리 머머와 이 머머는 자신의 차량과 집안의 가구를 새로 구입하는 등 공금을 사적으로 횡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요, 이거 이미 한참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 다 밝혔어야죠. 리 머머 씨가 이렇게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면요, 진즉에 밝혔어야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불륜 사건이 터져 나오니까, 공금 횡령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터져 나오니까,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리니까 리 머머를 끄집어내서 여기에 모든 화살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지금 글을 작성하고 성명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 중에서 리 머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 목회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만든 후에 개인적인 약점이 잡히도록 연출해내고 그것을 빈미로 협박하여 돈을 강탈하는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거 알게 되었으면 진짜 사기꾼인 거 드러내야죠. 왜 타이밍이 지금이냐고요.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더 읽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뒤에도 내용이 많은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철저히 이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고 그 인본주의적인 거로 음모론적인 것으로 사람들 미혹했던 것들 그리고 막대한 수익을 거뒀고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돌이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내치자, 완전히 매장시키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완고하게 가면 안 될 겁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